지금 공수처 차량이 구치소에 도착을 했다라는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제 구인 뭐 시도할 걸로 예상이 돼요. 강제 구인을 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제 윤곽근 변호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교정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다. 거기 구치소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지 뭐 우리가 관여할 것도 아니고 구치소에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또 안 나갈 듯한 그런 입장 어제는 밝히기도 했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그럼 공수처의 수사 기간도 마무리가 되고 검찰로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검찰로 넘어간다 이 부분. 미칠까봐. 그러니까 네, 검찰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 김성훈 구성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검찰의 태도를 보세요. 예. 아니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 가지고 그걸 이제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최소한 법원에 가서 판단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낼지 몰라요 우리가. 네. 그러나 검찰 입장이 자기들이 뭐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다시 돌려보낸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검찰이 자기들이 수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경찰이 수사를 했고 김성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걸 강제로 못하게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증거인멸도 저는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말 맞추기를 하거나 지시를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무기를 직접 뭐 윤석열이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 논란이 지금 많잖아요.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장도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듣다. 근데 본인이 네. 좀 아니라고 거짓말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 의혹이 아니라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러면 이건 말 맞추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경호처에 다시 돌아온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 사람 구속하는 것을 예. 검찰이 뭔데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돌려보냅니까 이거를? 근데 이게 그러면 일부에서 이런 말까지 나와요. 뭐 그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네. 윤석열이 검찰로 넘어가면 불구속 상태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추측이고 그럴 네. 가능성이 있다는 이 우려지만 이거 검찰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세요. 갑자기 뭐 잘하는 것처럼 막 했어요. 처음에 사령관들 막 집어넣고 이럴 때는 뭐 열심히 한 것처럼. 때까지만. 그러니까. 네. 근데 최근에 보세요. 명태균 관련해서 물론 그것도 지금 검찰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명태균 휴대폰 황금폰 있잖아요. 그거 어디에 넣어가지고 돌리라. 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이 명태균이 검사 앞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증거인멸을 하고 하고 있다고 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까지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을 수 있냐고요 검찰을 대체. 그러니까 공처의 수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아, 수사한 내용을 그렇네요. 검찰이 뒤집을 수는 없잖아. 네. 근데 공처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이런 이유가 검찰에 넘기면 거기 가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석열의 얄팍한 생각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걱정입니다 진짜. 아니, 이거. 저는 김성훈을 검찰이 풀어줘가지고 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름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풀어줬을까? 김성훈. 첫 번째, 혹시 대통령실에 누가 생일인 사람이 있나? 풍선 부르라고 다시? 나갔나? 지금 풍선 불어야 돼서 나갔나? 두 번째, 혹시 노래 부르러 나갔나? 세 번째, 혹시 누가 안마 필요해서 안마해 주러 나갔나? 예. 요 세 가지 생각이 일단 제가 들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니 저렇게 김성훈 차장 정도 되면요, 예. 지금 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발부됐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무배제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직무배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당연히 내란의 공범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핵심이다. 네.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김성훈 차장은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화기까지 동원해서 인명살상의 우려가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면서 결국 물리력과 물리력, 공권력의 충돌을 야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네.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막았다는 것은 사법 기능의 문란을, 국헌 문란을 도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성훈 이자는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만 의율할 게 아니라 내란죄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내란 수사. 근데 왜 내란 내란 수사. 수사 안 하고 풀어줍니까? 아니 지금 김용현이를 풀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종준이는 사퇴했으니까 풀어줘. 김성훈이는 또 뭐 노래 불러야 되는지 안만지 풍선인지 모르지만 풀어줘. 예. 검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내란 수사인데 이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거 아까 제가 뭐 풍선 안마 이거는 게 하나의 가정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좀 풀어졌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항상 이상할 땐 의심해 보는데 누굴 떠올려야 되냐면
김건희를 떠올려야 됩니다. 김건희. 아. 우리가 다 잊혀졌지만. 그래서 저는 검찰이 김성훈을 저는 방면해 준 데에는 저는 김건희가 있다고 봐요. 왜 김건희가 있냐? 지금요 관저 안에는 김건희가 있습니다. 김건희는 바로 지금 윤석열 구속 이후에 그 다음 수사 1호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든 뭐 수사기관에서 김건희에 대한 신병 확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김성훈을 통해서 김건희를 요새화해주고 막아주라는 의미로 김성훈이를 돌려보낸 거 아니냐. 그러면 왜 김건희를 막느냐 검찰이. 네. 김건희 수사되면 누가 죽습니까? 검찰이 죽어요. 그동안에 도이치모타스 풀어준 게 검찰이고요. 예. 명품백 뇌물 풀어준 게 검찰이고요. 네. 양평 논란 부패 수사 안 한 것도 검찰입니다. 거기다 공천 개입도 창원지검 이번에 보고서 나왔습니다만은 한 달 동안 11월 4일에 나온 보고서를 계엄 때까지 아무 수사 안 하고도 검찰이거든요. 그럼 사실 김건희의 범죄 혐의는 검찰이 공범의 위치에서 싹 다 같이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가 열리면 검찰 자기들이 다칠 걸 알기 때문에 김건희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김성훈 차장을 풀어주고 김성훈 보고 야 가서 너 요새 지켜. 그러면 김건희 영장 집행 못할 거니까 시간 끌어. 이런 모종의 딜이 있는 거 아니냐 김성훈과 김건희 사이에 검찰과 3자 사이에 저는 이런 의심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안 그러서 김성훈 왜 풀어줍니까? 풀어줄 그러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내란죄 수사를 해야죠.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면은 이건 너무 의아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재차 구속영장 청구한다 그러거든요. 오히려 저는 경찰은 떳떳하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근데 검찰은 너무 의심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 그것까지 검찰이 기각을 한다 그냥. 김건희를 위해서. 그러면 김건희를 위해. 네, 김성훈 너는 가서 김건희를 지켜라. 경호처를 동원해서 지켜라. 이런 거 아니냐 저는 의심이 됩니다. 검찰이 살기 위한 몸부림을 자기 살려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이게 이거 너무 좀 예리했나요 너무? 예리했네. 오늘 신인기 변호사가 훅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이거 오늘. 정말 진짜 궁금해요. 왜 풀어줬는지가 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검찰. 임혜숙님이 오랜만에 슈퍼챗 쏘면 보냅니다. 네. 스트레스 받아요. 윤석열 하는 짓 보면 참 한심합니다. 라면서 10만 원을. 어이구. 그게 뒤에 박정호 화이팅. 어디 있어요 뒤에 그게? 신인규 최고다. 이 사람들이 네. 진짜 신인규 이렇게 날카로웠다, 가짜 이거 뉴스의 지금 원상 괄호 열고가 그 마음 착한 사람들은 보이거든요. 집사들만 보면 집사님들만 보여. 예. 목사는 안 집을 보여요. 사면 보입니다. 예. 자, 안 보이는. 임혜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임혜숙님 진짜. 자, 그리고 내란 혐의 이제 국조특위에서 청문회 불출석한 윤석열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윤석열을 찾는 곳이 많습니다. 바빠요 지금. 바쁜 상황인데 어제 헌재 나온 모습 보니까 머리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복장도 계엄이 발표할 때 계엄 네. 이 성명 맞아요. 발표할 때 그 모습, 넥타이도. 그 넥타이, 그 화장도 한 것 같던데 분장도 좀 약간 하는 네, 그런 것 있어요. 같아요. 발랐어요. 그죠? 뭐. 뭐 발랐죠. 네. 최소 비비크림 이상은 바른 것 같아요. 근데 네. 왜 이렇게 이게 고갯짓이 그동안 우리가 지금 그동안 잘 못 봤었는데 어제 나온 거 보니까 이 고갯짓을 계속 하더라고요. 또 그동안 후보 시절에 저거 왜 봤던 그 그럽니까? 모습. 자세를요. 네네. 이거 교수님도 팔을 또 그러시고, 이러고 아니, 있네. 보통 팔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대요. 이게 편합니까? 아니지.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러고 불편한데, 있으면. 이러면? 근데 왜 이러고 있어요 항상? 우리도 다 이러고 궁금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불편하잖아. 아니 이러면 무슨 뭐 이상해요. 곰이에요? 곰이 막 위협해가지고 막 상대를 위협해. 이 곰이 이렇게 하거든요. 곰, 베어, 곰. 아 진짜로 곰이요 상대보다 더 크게 위협을 해가지고 상대를 쫄게 만드는 이게 곰이나 이렇게 하지 사람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불편한데 저는 자세가 그 캐나다에서 곰을 직접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반달곰 같은. 그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차 안에 있었지 무서워. 뭐라고 하던가요, 곰이? 곰이? 곰. 하이 이러대. 아 이거 좀 무리수 많이 무리하시. 오늘 슈퍼챗 이렇게 많이 싸주셨는데. 질문이 이상하잖아. 곰이 뭐라대 이게 말이 돼? 아, 근데 지금? 자세는 너무 이상합니다. 이거. 근데 또 이거는 못 고치더라고요. 이 자세. 이거는 좀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조금 우리 이게- 앵커님도 오늘 하루만 아니, 이렇게 한번 아니, 진행해 보시는 저는 거예요. 못해요, 하루만 이렇게. 벌로 요 하루만 오늘. 벌로. 벌로 그러니까. 한동훈 만날 때도 봤죠. 그때도 이랬거든요. 그때도 했고. 근데 오늘도 어제도 헌재에서 또 저런 자세로 도리도리까지 또 도리도리 하더라고요. 하고 그런 네. 모습 보고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 아니, 내일 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또 나온대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만 그리고 열심히 가겠다는 거지. 어제 얘기가 뭐냐면 국회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 증인은 나오니까 그때는 윤석열 좀 빠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나오겠다고. 윤석열은 아니 내가 직무도 정지가 됐고 지금 내가 무슨 영향을 끼친다 그래요?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빠져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뒤에 쳐다보면서 이게 뭐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감시하러. 압박을 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김용인 입장에서는 진실을 얘기하려다가 째려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있어. 째려보면 또 이러고 있어. 그거 트라우마 포즈인데. 또 이러고 그런 말을 못해.
그럴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게 걱정이 되는데. 뭔가 뭐 입을 막으려고 저러는 거 입틀막이네. 또 다른 차원의 입틀막이네. 대놓고는 못하지만 그러면 레이저 입틀막이네. 레이저 그렇지. 눈빛으로. 레이저로 막 레이저 째려보고. 입틀막. 아, 어제도 변호인 얘기하려니까 막 이게 봤죠. 예. 손으로 이거 잠깐 기다려. 내가 얘기할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하여튼 말 많아요. 말이 뭐라고 많은데. 잘못된 얘기하면 가서 김병현 가만한 입을 막 때릴 거야. 손 내가 얘기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까봐 예. 걱정이고 그리고 이제 수도방 이사령관 이진우. 이진우. 뭐이 박종근 박정근 사령관 전 나오게 사령관. 되면 그때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얼마나 사람들 무섭겠어. 전화 받는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총 쏘라고 했다고 하겠지. 도끼 필요하고 했다고 그 얘기 할 텐데. 그때 또 와서 증명할 텐데. 째려보고. 와서 째려보고. 아 이거 너무 걱정됩니다. 헌재 이 아니, 또 재판 헌재에서 과정이, 좀 재판 과정이. 저는 이거 좀 해줘야 된다고 아니 그래서 어제 생각해요. 네. 그 청구인단, 그러니까 국회 측 대리인단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음. 그 증인 신분 할 때는 윤석열과 이게 좀 교차 신분, 그러니까 그렇지, 나가 그 있도록 필요한, 퇴정하도록 해야 한다든지 되지. 네. 아니면은 이 가림막 있습니다. 음. 가림막을 좀 세워서 서로 얼굴은 좀 얼굴 못 보지 보게. 않게. 뭐 그런 조치들은 아마 헌재가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왜냐면 네. 영향력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제대로 된 증언이 안 나올 못해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재판부가 네.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거는 네. 충분히. 그건 아니 해줘야 공수처나 좀 나가지 왜 자꾸 헌법재판소만 오는 거예요? 제가 말하러 볼 때 오는 거예요? 말하러 오는 거 같고. 말하기 싫어 네. 말하고 싶어가지고. 헌법재판소는 이게 방송이 나가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자기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극우 네, 지지자들은 네, 네. 극렬 지지층은 윤석열이 했단 말이야. 저 말이 맞아. 이럴 거 아니에요. 정치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는 거야 헌재를 지금. 그러니까 자기 나쁜 헌재 거죠. 그렇죠, 나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볼 때는 공짜 이런 건 공개가 안 되잖아요. 헌재는 다 영상이 공개가 돼요.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네. 카메라를. 공수처 조사 받을 때 헤어 메이크업은 못 하죠? 못해요. 못하죠. 그다음에 잠깐만요. 너무 잠시만요. 웃기는 게 찍어 아니 가려고 했습니다. 공처에서 조사할 때 그런다 그래. 영상 녹화한다니까 그럼 이렇게 거부했잖아. 아, 기억나요? 헤어 메이크업이 안 돼.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올 때는 이게 미리 저는 그래서 어제 미리 온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하루 수위 왔지. 입고 왔을 거예요. 와서 갈아입고 메이크업 머리하고, 한 사람 불러가지고 맞아요. 하고 한 그리고 시간 올려놓은 거야. 일찍 일찍 왔죠. 왔어요. 일찍 왔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나갔어. 맞아요. 옷 갈아입는 근데 거야.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완전 특혜죠. 아 특혜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특혜인 거야. 네. 아. 그런 이런 걸 하면서 삼특이네, 저는 삼특. 이 헌재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네. 정치 선전의 장으로 헌재를 지금 활용하는 거야.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 자기 그래서 지지자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거지. 끝까지 아니 버텨라.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약간 농담 반 진반이지만 공수처 수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 좋아하잖아요. 네.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아. 액션캠을 선물해주고 찍어주게 윤석열 찍어주고 옆에 소주 잔 하나만 좀 놔두면 오지 않을까. 유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유인을. 아 정말. 아, 왜 공수처는 안 나가고 왜 혼자만 나갑니까? 유인을 그러니까요. 해야 될 것 같아. 유인. 그러니까요. 아 이게 소주 이렇게 한 잔으로. 되면은 공수처 조사를 안 받고 이렇게 되면은 검찰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고 계속 헌재에 나와서도 어떤 얘기 할지 선전선동의 장으로 이용해야 하려는 그렇죠. 아니 그렇게 근데요 느껴진다. 선전선동장을 어제도 네. 활용했잖아요. 물론 의도는 사악하고 나쁩니다만은 네. 잘 선전선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선전선동도 그럴싸한 논리를 개발해 와야 되는데 아. 여전히 부정선거 이미 폐기된 걸 가지고 와서 하니까 전혀 그 와닿지가 않고 뭐 달변도 아니고요. 그냥 말만 일반 많이 하니까. 다변 그러니까 이제 다변가 달변가 아니고 다변. 다변가지. 그러니까 네, 일반 말만 국민들은 많아요. 지금 네. 신기 선동이 변호사처럼 안 돼요. 안 되는데 네, 안 돼. 문제는 뭐냐면 극우야 극우. 저거요. 아, 내가 볼 때 극우 유튜버들이 저거 폰알라서 계속 할 겁니다. 저거 네. 그러네요. 반복적으로 예, 홍보할 그게 거예요. 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럼 이제 영상. 서부지방법원에 침입했던 그 무도한 폭도들은 결국 또 세뇌가 돼요. 그런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던진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내란 제2의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극렬 지지층만 자극하면 돼요. 그들은 어제도 헌재에 나와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똑같은 얘기요. 아니 헌재를 이제 쳐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대놓고 막 저항권 얘기하잖아요. 네. 정가훈이가.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예. 명확하게. 근데 또 저를 향한 명확하다. 메시지도 있는 있어요? 것 같아가지고 뭔데요? 정상민님은 아. 신인균이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되나요? 노래 가사 그러면서 같기도 하고. 그다음 안 되나요? 그거- 읽어 빨리. 아, 그다음 저 생략 안 보이지 않나요? 뭔 소리야? 신기요. 아 저는 복라이. 아, 예, 김선민님. 그래도 복라이다. 아 잠깐 안 보였습니다. 잠깐. 김선민님 항상 이래요. 누구를 그래요. 칭찬하도 그래도 아, 복나이다. 복나이다. 신인규를 막 칭찬하면서 그때도 여러 번 해주셨던 여러 번 기억이 그러셨어요. 납니다. 그래도 복나이.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개명한다고 이번에 뭘로요? 설명할 때 신인봉으로 이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아, 신인봉으로요? 그게 오히려 정치하는 좋네. 데가 낫다. 아주 신봉규는 좋다. 아니고 뭔세? 신봉규. 신인봉이 나요? 신봉규는 뭐야? 신인봉으로 해. 신인봉이 나을 안녕하세요 것 변호 신인봉 변호사입니다. 난 최진봉 좋은데? 신인봉 신인봉 저도 봉으로 바꿉니다. 박정봉. 박정 박정봉. 아 박정봉 좋은데. 박정보 이름 좋은데. 우리 봉브라더스로 박정봉 신인봉. 괜찮습니다. 삼봉 체제. 삼봉 체제. 네, 삼권 분립 우리 삼봉 체제. 그 나중에 봉 하나씩 들고
응원봉 하나씩 응원봉 하나씩 들고 들고 재밌네요. 다니면서. 신인봉. 신인규 변호사가 지난번에 자기 이제 결혼할 분 예. 그분 그 예비 신부. 예비 예비 신부님. 신부의 뉴진스 팬입니다. 뉴진스 팬 뉴진스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아 실제로 응원봉 갖고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네. 왜냐면 뉴진스 이제 예. 응원하러 아, 오신 팬분들이 분들은 많으시죠. 저도 좋아해요. 알아요. 뉴진스 아시죠? 응원봉을 알고 있어요. 네. 토끼 모양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귀엽게 생긴. 예, 어. 맞아요. 그거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 제가 힘들게 구해서 빌려서 사정사정해서 빌렸어요. 잘 안 빌려줘. 사정사정해서. 겨우 빌렸어요. 갈고 그러니까 이 응원봉의 그 물결 우리 키세스 네. 우리 그렇죠. 시민들 참 대단했는데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음. 극우 이른바 이제 부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목소리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성조기를 들고 거기에 대항하는 응원봉의 물결이 또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거의 폭도잖아요. 네. 대한민국 폭도지. 위신을 얼마나 깎아먹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심각해요. 너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사실은 이 법원 행정처장이 가서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너무 놀랬죠. 직접 이제 기자 앞에 서서 얘기하는데 음. 이 마이크가 법원에서 준비한 게 아니고요. 네. 기자들이 준비한 그 방송에서 가져오는 그 음. 마이크를 아. 직접 이렇게 들면서 막 열심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깜짝 아. 놀랄 만큼 음. 법원이 이렇게 습격당한 모습들 음. 우리가 보고 가슴이 아픈데요. 민주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